지금 한반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섭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을 위해 요청한 방북 신청도 승인했는데요.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의도인데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만큼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투입해 노동 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을 이르면 한 달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또 얼마만큼의 지원 금액이 가게 됩니까? 네, 일단 앞서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또는 그 전후에 식량 지원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식량을 줄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좀 거부감이 들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의견 수렴을 하겠다 한 발을 살짝 물러서고 그 대신 그와 별도로 1년 반 전에 연기됐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에 이제 시동을 건 것이죠. 일단 통일부는 17일 날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한 96억 정도입니다.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지원 내역은 아동 및 임산부 보건 의료, 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것은 유엔 아동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타가시설, 소아병동, 그다음에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식품 지원 사업에 한 45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WFP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17년 9월에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이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지금 1년 반이나 미뤄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일이 흘러가지고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한 달에서 두 달간 그 절차를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번 대북 지원을 발표한 시점이요.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9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입니다. 자칫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다 교착 상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다시금 대화의 동력을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에 한국에 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그 시점에 뭔가 어떤 성과나 진전을 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6월에 예정된 상황인데 남북이 좀 물밑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 회담에서 제재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도 승인을 했는데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은 지난 2016년 2월에 이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으로 중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이 조직에서 지난달 30일에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 그리고 국회의원 8명의 방북을 신청을 했었어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제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9차례 정도 방북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지난 8차례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17일 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청와대에서 열었고요. 여기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논의한 뒤에 이제 이같이 결정을 내렸어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해서 방북을 승인한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과 협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방북을 기업인에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한 이후에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힌 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 인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날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남한이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뒤에 바로 뭘 강조했냐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에 있다. 이렇게 뒷말을 더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고요. 두 번째, 이번 10일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었다고요. 그래서 이때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한 뭔가 모종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때 비건 대표는 그냥 한국의 지원을 존중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그냥 내비쳤고요. 거기서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미국은 썩 내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하겠다면 그건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논의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과연 한국 정부가 지금 시점에 대북 식량 지원에도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연간 10만에서 20만 톤 가량의 쌀 지원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하고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을 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을 했다는 거고요.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걸 놓고 보면 이건 그냥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만 지원 규모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연간 한 10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의 쌀을 지원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금액상으로는 한 1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방식은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과 우리 정부가 직접 주는 방식,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될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 입장은 일단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또 국회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는 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모양새로 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사실 절반이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 정부 시절과 지금 대북 정부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졌던 식량 지원인데 반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진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라는 점이죠. 그것도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 있는 지원이라는 데 과거 지원과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대북 식량 지원 논의가 시작된 게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 내 식량 가격 동향을 보면 과연 대규모 식량 지원이 필요한 수준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세계 식량 계획이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다, 이런 발표를 내놓긴 했지만 정작 북한에서는 쌀값이 6개월 가까이 하락세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북한의 쌀 가격을 정부가 고시하진 않아요. 네. 장마당의 쌀 가격이 지금까지 정부가 얼마다 공식 고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직접 통화해서
그달 그 쌀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데일리 NK가 이제 지속적으로 쌀 가격 체크를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데일리 NK가 지금 체크한 결과에 따르면 평양의 쌀 가격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그때 5천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번 4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지금 현재 5개월, 6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 4천 원대로 지금 하락이 됐습니다. 20%가량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평안북도 신우주 쌀 가격이 당시 1kg에 5,100원이었는데 지금 4,010원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도 당시 5,175원, 현재 4,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북한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 20% 정도의 쌀 가격 인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하락의 원인입니다.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는 없고요. 다양한 북한 주민들의 의견과 그것을 한국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2 비축미라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쌀이 있는데 이것이 이 시기에 풀렸다는 증언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비축미를 풀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당국의 가격 관리가 매우 직접적으로 되고 있다는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 관리소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는 여러 품목들, 특히 쌀값 품목이 대폭 오르는 것을 적극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쌀값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두 가지 경제 생활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쌀 가격은 크게 안 올랐는데 수입은 줄었다고 그래요.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그래서 수입이 줄니까 쌀은 적게 사 먹는. 그래서 특이하게도 오히려 쌀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북한 시장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고요. 또 하나는 대신 쌀은 안 오르고 있는데 잡곡은 오른다는 거예요. 특히 옥수수 가격은 그 기간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북한 사회에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하면서 현재 쌀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북한 동포를 돕는 일을 어느 정부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건 정권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만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온전하게 전달되는지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또 하필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까지 한 시점에서 그 대북 지원 얘기가 나온지라 지금 논란이 큰 건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해 보일까요? 글쎄요. 일단 인도적 지원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인데요. 아마 일시적으로는 남북 대화하고 교류하는데 다소의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색 또는 그 북미 관계의 진전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실현 핵심 과제, 북미가 대화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또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핵을 얼마나 만들었고 또 핵 만든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핵 보고서에 담아라. 그리고 그게 일단 나와야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대가는 어떤 것으로 보상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제사회 요구인데 북한 당국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첫 단추를 안 꿰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 몇 개를 우리가 폐기할 테니 대가로 뭘 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 찔끔찔끔 대가를 받는 식으로. 그러나 완전한 핵 폐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식은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과연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부수적인 식량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기는 주겠지만 본질적 문제 해법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사업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투입이 돼서 착취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양강도 소식통이 16일 날 전해온 건데요. 지난 3월 말 보천군 당위원회가 부모 없는 중등 학원생 22명 그리고 졸업생 48명을 삼지연 건설 현장에 투입시켰다는 겁니다. 중등 학원은 7살에서 16살의
고아 대상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고아들 22명이 투입됐다는 것이고 또 졸업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겠죠. 48명 역시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또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된 인원의 70%가 추위와 배고픔에 도망쳐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해산시 여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아동에 대한 착취는 전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삼지연군 건설에 아동을 동원한다는 건 그간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태 아닙니까? 네, 북한은 1990년에 아동 권리 협약을 발효를 했고 2010년에 아동 권리 보장 법을 또 제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2017년 제5차 아동 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아동 인권은 지속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어서서 후대 사랑, 미래 사랑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고아 보육 시설인 아까 얘기했던 육아원 이건 이제 1세부터 4세까지를 수용하고 있고요. 애육원 5세에서 6세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 중등 학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인데 현지 지도를 하면서 관련 교육 시설도 많이 늘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 부실과 부정부패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의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증언이 많아요. 시설 운영 관리자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지원품을 빼돌리는 현상 이게 특히 심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을 농사에 강제 동원을 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증언해온 내용에 따르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를 뭐 지원을 한다. 뭐 배급이든 어쨌든 그러면 중간에서 40%를 빼돌린다는 거고요. 또 그 밑으로 하급 관리들이 또 40%를 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에 동원돼서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앙상하게 말라 있는 모습들을 또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거기 나온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 가운데에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다. 밥도 정량보다 적게 나오고 다른 것은 또 구경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증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북한 관영 매체에는 종종 고아원을 현지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애민 정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보지 정작 북한 아동들의 인권 실태는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국가에서 아동을 관리하겠다 하는 취지 자체야 뭐 사회주의의 근본 취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 상태가 지나치게 열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중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쪽에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상황은 열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증언들 가운데 최근 증언은 좀 많지 않지만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 고아원의 실태를 보면 차마 저희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현상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90년대 중후반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많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죽었다는 증언 연이어 있었고요. 또 병이 걸리면 특히 결핵 같은 경우 한번 고아원에서 결핵이 돌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 고아원이 다 사망하기도 하는 이런 일도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옷이 부족하니까 옷을 1년에 한두 벌 정도 주는데 옷이 없어서 아이들이 늘 겨울에 힘들었다 이런 거고요. 심지어 죽은 아이의 옷을 벗겨 입는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먹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이건 90년대 후반 얘기이긴 합니다만 소가 옥수수를 먹고 싼 똥에 옥수수 알맹이가 이제 박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걸 가져다가 그냥 씻어서 먹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공부를 합니다만 오후에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나무 하는 거, 난방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산에 가서 흙벽돌을 만든다거나 이런 노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강제 노동의 결과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흙벽돌을 만들려고 땅에 굴을 파다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동은 인류의 미래라고들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의 어버이라는 호칭에 집착할 게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동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근절하는 데 더 힘을 쓰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및 개성공단 방북 계획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아동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